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톰슨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를 겁니다. 손흥민, 배신자라고요? 저는 LA에서 15년째 스타디움 청소 일을 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해받은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축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일이니까 했던 거죠. 선수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명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기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내 눈엔 돈만 밝히는 선수, 한국을 버렸다. 쇼리미나선 중선 드니치나레스입니다. 누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손흥민이라는 선수 얘기더군요.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LA로 이적한 게 배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수가 팀을 옮기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미국에선 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흘비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노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 배신자, 돈만 밝히는 축구 선수. 뉴스마다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팬들, 손흥민에게 등 돌려 국민 영웅에서 배신자로 저는 그저 청소나 하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선수 이야기가 제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며칠 후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경기장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훈련장 쪽이었습니다. 누가 있나 싶어서 가봤습니다. 한 선수가 혼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고 달리고 또 차고 땀 범벅이 된 채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선수가 손흥민이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욕먹는 바로 그 선수, 새벽 4시에 혼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스리 배신자라면서요? 돈만 밝힌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새벽 4시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가 훈련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숨을 고르더군요.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가방 옆에 놓인 서류 뭉치,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얼른 주우려는데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말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A 한인타운 유소년 축구단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이 넘는 돈입니다. 언제 기부한 건지 날짜를 봤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배신 논란이 한창일 때, 언론에서 그를 돈만 밝힌다고 욕할 때, 그는 조용히 한인 아이들에게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난한데 그는 소만에 이끈 했전남 안 해놨습니다. 그네르세는 미소한 저 싸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배신자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새벽 4시에 훈련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 이게 배신자의 모습입니까? 하여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것과 제가 본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한국 팬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한 건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배신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흥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 청소 시간이 그의 훈련 시간과 겹쳤을 뿐이죠. 매일 새벽 4시. 그는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오전 9시나 돼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매니저가 깨워서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나왔습니다. 첫 주에는 그냥 신기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충격이었습니다. 훈련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슈팅 연습을 100~500번씩 했습니다.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한 번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슈리키크미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만하고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5분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현민의 무릎에 테이핑을 다시 감더군요. 그리고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상 중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배신자가 새벽 4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떠난 후 진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로 통화하더군요.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한 카미안은 그리 실망시켜드려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자라고 욕먹는 사람이 새벽 훈련장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배신자의 모습입니까? 통화를 끝낸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공을 찼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정확하게, 마치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3주째 저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다가 벤치 아래에서 노트 하나를 주웠습니다. 손흥민의 것이었습니다. 돌려주려고 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에게 부탁해서 번역을 받았습니다. 훈련 일지였습니다. 오늘 왼발 슈팅 정확도 78%, 내일은 85% 목표, 스피드 0.2초 느려짐, 더 노력해야 함,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자, 그 한국 팬들께 실력으로 보답하자.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내용들,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들, 하나님,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들. 그의 노트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실망했는지. 세틴 전스턴 4주째 되던 날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오전 훈련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코치도 없었습니다. 동료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그는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저는 시절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려는 거구나. 배신자가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는 프로라고. 한국을 사랑하는 선수라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오시는 거 대단하십니다. 그가 멈춰 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걸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수가 되려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리나니 배신자라고 욕먹으면서도 한국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사람. 이게 진짜 배신자의 모습입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됐는지, 무엇이 한국 팬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한 건지. 저는 한국인 동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사람들이 그토록 실망해서 했는지.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인 동료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LA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교포였습니다. 손흥민이요, 한국에선 신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마이클. 한국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손흥민은 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어요. 개소네금 아시아 선수 최초로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축구화 끈을 묶는 것까지 따라했습니다. 그의 세리머니를 따라하고 그의 말투를 따라하고 국민 영웅의 그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신자가 된 겁니까? LA로 왔으니까요.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LA로 이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저는 물었습니다. 히리엔에이 그게 왜 배신입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 리그입니다. 그런데 LA는 솔직히 말하면 은퇴 리그죠. 한국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돈을 택했다고, 명예보다 돈을 선택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에 훈련하는 사람이,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돈만 보고 왔다고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었지만 경기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봤습니다. LA 한인타운 쪽으로 가고 있더군요. 그님, 궁금했습니다. 쉬는 날인데 어디 가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축구장이었습니다. 한인타운 유소년 축구단 훈련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와! 그를 위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기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손흥민과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트나프와스트, 드리블을 하는 법, 슈팅하는 법.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지켜봤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선수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축구화를 못 샀어요.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축구는 장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손흥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축구화였습니다. 이거 내가 신으려고 준비한 건데 내 발에 딱 맞을 것 같아. 신어볼래? 드숨. 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데이드. 그럼 대신 열심히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아이가 나 워시토리 나오나 근그덕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 없는 곳에서 그는 3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훈련이 끝날 무렵 손흥민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야 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왔지만 세계 어디서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니까요. 한국어를 못하는 교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훈련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차에 타려는데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수님, 왜 LA로 오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던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야? 여기 너희들 같은 한국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꿈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그게 배신일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알았지? 세그널.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꿈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여기 LA에서 자라는 교포 아이들에게. 이게 배신입니까? 저는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코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주 옵니까?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론에 내서 알리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코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비도 지원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등록비도 내주시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십니까? 코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년에 100만 달러 정도요. 우리 돈으로 13억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만 달러.
아무도 모르게 또는 서머나 언론도 모르게 조용히 한인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특별한지. 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선수를 키워냈습니다. 돈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수. 명예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선수. 카메라 앞이 아니라 조용히 선행하는 선수. 진짜 영웅은 조용히 일합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신자가 됐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청소팀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국계 동료가 셋 있었습니다. 박민수, 김영희, 이재훈. 제가 본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손흥민에 대해 목격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안, 새벽 훈련, 한인타운 방문, 아이들과의 시간, 기회로라 조용한, 외자와한 기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알아요. 손흥민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LA로 왔는지. 김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 이야기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흥정 코치님이요. 한국에선 전설입니다. 영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는 평범한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직접 가르쳤어요. 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그래서 새벽 훈련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손흥정 코치님은 엄격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엄격해서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목표는 분명했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 헬스케 그리고 그건 해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은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아들이 대신 이루어준 거죠. 셰혼이 마트위셨습니다. 한국에서 효도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LA 이적과 무슨 상관입니까?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손흥정 코치님이 나이가 드셨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요. 토트넘은 영국입니다. 한국에서 너무 멀어요. LA는 가깝습니다. 아버지를 자주 뵐 수 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효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선노원에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흥정 코치님이 LA의 축구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 하셨대요. 한국식 훈련법을 미국에 전파하는 거죠. 손흥민이 그걸 돕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늘 점 아버지의 눈물, 아들의 선택, 그날 그 무게를 아십니까?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한국에선 부모가 전부예요.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님 덕분이고 부모님이 원하시면 자식은 따릅니다. 그게 당연한 하나만한데 하나인 거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와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 그런데 언론은 이걸 말 안 합니다. 재훈이 분노했습니다. 그냥 돈만 밝힌다고 하죠. 은퇴리그로 갔다고 비난하고 손흥민의 사정은 알려고도 안 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손흥민이 해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LA로 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죠. 저는 물었습니다. 에드위어노. 그브라잉 어느 섭니까 센터. 말하면 되잖아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식입니다. 효도를 자랑하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조용히 실천하는 게 진짜죠. 손흥민은 그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저는 이 한숨만 했습니다. 침묵은 배신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아버지를 내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훈련장에서 우연히 손흥민의 에이전트를 만났습니다. 그도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적 건으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흥민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한국 팬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오늘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토트넘과 계약 연장 제안도 있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에스천 르빈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거절했다고요? 에어웨이즈는 토트넘보다 적었어요. 연봉도 적었고 명예도 적었죠. 그런데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에이전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작년 겨울에 크게 아프셨어요. 손흥민이 영국에서 경기하는 동안 아버지는 한국 병원에 계셨죠. 시레인 그걸 보고 결심한 겁니다. 이제 곁에 있어야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니. 한국 팬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막았어요. 아버지 건강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그건 핑계처럼 들릴 거라고. 자기가 욕먹더라도 아버지는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 양쪽 모두를 사랑했기에 현엄 한국 팬들도 아버지도 침묵은 배신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돈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감동했습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 조용히 실천하는 효도, 이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가치를 지킨 겁니다.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팬들의 배신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확신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청소하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의 라커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 같았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보내는 사과문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팬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선택이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 차례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배운 도리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LA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왜 이걸 발표 안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변명처럼 들릴까봐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침묵 뒤에 숨겨진 배려와 고민.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였습니다. 손흥민이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요. 무엇을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슬쩍 봤습니다. 이 한국 팬카페였습니다. 댓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손흥민, 돈만 밝히는 선수, 이제 응원 안 한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읽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악플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읽는 겁니까? 손흥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해는 여러분. 저도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특별한 광경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옆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니폼에 태극기를 새겼어? 이 동료 선수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제 정체성이니까요. 저는 왜 한국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을 대표합니다. 이건 자랑스러움의 표시예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팬들이 너한테 화났잖아. 그래도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화났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예요. 태극기는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트레이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어떤 비난 속에서도 지키고 싶은 것. 저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그의 등에서 봤습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이 안 좋은데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해하면 있는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왜 LA를 선택했습니까? 손흥민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알로를 대시렌도스 주해서 행동하느라 쉐고베리시 한국식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손흥민이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또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떠났는데 말이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민ning 이런 certain 증명을 하셔리였잖아요. 손흥민이 공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우리는 항상 더 잘해야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어렵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2배, 3배 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한국을 빛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훈련 사진, 한인타운 방문 기록, 기비 영수증 4분, 아미더스남 에이전트와의 대화 내용, 사과문 초안.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가장 한국적인 가치를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효도 책임, 자부심, 이 모든 것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는 큰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교포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야 했으니까요. Third Nursery와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아시죠?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론이죠. 배신자 아닙니까? LA로 와서 한국 팬들 실망시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격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4시 훈련하는 모습, 한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면, 기부 영수증들, 김철수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훈련합니다. 부상 중인데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이다 한인 아이들을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김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보세요. 주문은 주말이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습니다. 서부이의 레듬, 저는 또리 열심히 한번 믿어줄까요? 김철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마이클 톰슨 씨입니다. 스타디움에서 일하시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손흥민, 그 배신자 말입니까? 왜 그 사람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손흥민을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걸 봤습니다.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새벽 훈련 사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새벽 4시 30분입니다. 손흥민은 매일 이 시간에 훈련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인타운 유소년 축구단입니다.
손흥민이 한 달에 2번 방문합니다. 카메라 없이 기자 없이 3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웅성거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작년 한 해 기부 내역입니다. 총 100만 달러입니다. 한인 아이들을 위해서요. 하네이테네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왜 우리가 몰랐죠? 손흥민이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돕고 싶다고 했답니다. 또 다른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왜 LA로 왔습니까? 토트넘이 더 좋은 팀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흥민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손흥정 코치님이 아프셨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에 크게 편찮으셨어요. 손흥민이 영국에 있는 동안 그걸 보고 결심했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 있어야겠다고.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효자구만. 아케니네포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고 싶지 않았대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려 했던 겁니다. 사과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나와서 한글로 읽어줬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팬 여러분께. 읽는 내내 센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읽기를 마치자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을 배신자라고 했는데 진짜 배신자는 우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몰랐어요. 왜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맛을 언론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적 뉴스만 내보냈죠. 속사정은 알려고도 안 했어요. 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의 등에 새겨진 태극기 문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이 화나 있어도 여전히 한국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실점 이미 상처를 줬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흔히야. 응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손흥민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한국 팬들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다음 홈경기였습니다. 스타디움에 한국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플래카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영원한 태극전사, 효자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50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시아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줘서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국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일끈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팬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손흥민이 워밍업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팬들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오하르는 트브레이오시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공동체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크마이르 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 국민의 회를 향한 노력,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부심도 강하지만 진심도 뜨거운 사람들. 손흥민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끈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팬들의 응원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전반 20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2명의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슛을 날렸습니다. 고!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손흥민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션. 손흥민이 골을 넣고 뛰어갔습니다. 한국 팬들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크컨트 서 한국식 경례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데시이오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큰 커너처럼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군추린 전반이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터널로 들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흥민아, 효자야, 아버지 잘 모셔라. 손흥민이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스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손자 같아요. 진짜 착한 아이예요. 저는 옆에 있던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될까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을 열면 진심입니다. 오해를 했을 때도 또 진심이었고 화해할 때도 진심이에요. 이제 다시는 손흥민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더 좋아졌습니다. 어시스트를 2개나 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쉬지 않고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만달로는 1절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됐습니다. 후란 기자들은 지금 일어나서 합니다. 오늘 골과 어시스트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손이 정말인 전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게르시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응원해 주셔서 다시 믿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봤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손흥민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이 Amazing은 정말 기뻤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어서 한국 팬들의 사랑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커뮤니티 센터로 갔습니다. 한국 팬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여기 앉으세요. 김철수가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예요. 이건 불고기고요. 한국 음식 먹어보셨어요? 카르춘맘 조이케르바샤민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좋았던 건 함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야기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언론만 믿었죠. 그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죠. 김철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씨가 우리를 깨워줬어요. 진실을 보는 눈을 열어줬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아요. 저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매너나머니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손흥민을 본받으라고 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조용히 선행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날 밤 모임은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정이라는 것, 흠신산트는 함께하는 마음, 공동체의 야선의 의식. 한국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큰남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책임집니다. 그게 한국식이에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죠.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니까.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여에 한국에서 뉴스가 났다고 했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의 화해 소식, 손흥민의 진실. 한국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배신자 아니었다. 효자 손흥민의 숨겨진 이야기. LA에서 조용히 한인 아이들 돕는 손흥민. 시작으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미안하다. 손흥민 우리가 오해했어. 역시 손흥민은 달라. 평생 응원할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일입니다. 그가 진실되게 살았으니까. 저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음을 되었습니다.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열정적이고 진심 어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스토리는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손흥민의 또 다른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에서 팬들이 날아왔습니다. 팬야픈 100명이 넘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 우리의 영원한 자랑. 효자 손흥민 사랑합니다. 아하,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태극기가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마이클 잠깐만 오세요. 엑스리오아나스테로는 저를 데려가 아시는 미리 된다. 선수 대기실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시에키르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겠네. 저를요? 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대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 씨,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진실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시 한국 팬들에게 덕분에 오해가 풀렸어요. 손흥민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 힘이 나신대요. LA로 온결 잘했다고 하세요? 그 말씀이 제일 기뻤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토트넘을 떠난 건 최선에난 불안해난 돈이난 걸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전이아의 만에 지셔서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부모님이 저를 낳아야면 제일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경기 잘하세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경기 시작 시간이 됐습니다. 스타디움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 팬들의 응원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Hardman, 대한민국, 손흥민이 입장했습니다. 한국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반 15분 중거리 슛으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자마자 한국 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드림, 우리도 사랑해. 손흥민. 서호 후반 30분 히크메인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팀이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이 교체됐습니다. 벤치로 나오면서 한국 팬들에게 또 인사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경기는 2대 0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최우수 선수였습니다. 경기 후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팬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시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이요, 이 사람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한국어로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스타디움은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신 논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골로 대답했습니다. 희난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변명이 아니라 노력으로. 경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이 가르쳐 준 겁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 조용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함이라는 걸요.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추어 섰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제겐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요?
손흥민 진실 알려줘서요. 우리가 오해할 뻔했잖아요. 덕분에 다시 응원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다 카멘 이렇게까지 하나 했을까 마시엄. 음, 진실은 국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손흥민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열정, 신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화해한 하야는 아름다움.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리온 한국의 가치를, 한국인의 자부심을, 배신자는 없었습니다. 오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진실로 녹아내렸습니다. 사랑으로 치유됐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왔지만 큰 꿈을 꾸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미워하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사람들. 손흥민은 그런 한국의 대표였습니다. 세바스티안 존스. 그리고 저는 LA의 평범한 청소 노동자는 그 위대함을 목격한 증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한국 사람들이 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하는 사람, 카메라 없는 곳에서 선행하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저는 오늘도 스타디움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손흥민이 뛰는 이 공간을, 한국의 자부심이 빛나는 이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왜 교만이 엑소디스핀 그마스인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론이 말하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진실은 때로 숨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새벽 한 훈련장에, 카메라 없는 유소년 축구장에, 그곳에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띠리야 손흥민처럼 한쪽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응원은 사랑감 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배운 한국의 방식입니다. 카메라도 감사해요. 피디어는 분이야. 저는 마이클 톰슨 LA 스타디움 청소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팬입니다.